자, 할까요? 자, 중3 2학기의 뭐 과정상으로는 마지막이고 우리가 사실 통계를 안 했어요. 앞에 대표값과 상보도라는 걸 안 했는데 그거는 원의 성질이 마무리 다 되면은 할 거야. 그거는 길어야 2타임이면 끝나요. 양이 얼마 안 돼서. 자, 나오지만 마지막 남은 단어를 좀 해봅시다. 원의 성질은 내용 자체가 각을 다룰래, 길이를 다룰래에 대한 컨셉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하는 거는 길이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할 것이야. 그리고 난이도나 양으로 봤을 때에는 각을 다루는 내용이 좀 많고 좀 어려워요. 자, 오늘 하는 것만 무게감이 있거나 하진 않으니까 잘 이해만 하고 공부 적용하는 연습만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원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원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언제부터 했었냐? 초등 때도 물론 뭐 원주 이런 거, 넓이 이런 거에 대한 공식을 다 공부를 했었는데 중학교 들어서는 중1 때도 했죠? 중1 때 뭐 했어요? 원가 부질권. 그래서 호의 길이 공식, 부채꼴의 넓이 공식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2학년 때에는 어떤 거 했었어? 단원 자체가 원은 없었지? 근데 원과 관련된 얘기는 했었어. 어떤 걸로? 내심, 외심, 무게중심 갖고 얘기했었지. 맞지? 자, 그것도 원에 관련된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얘기를 왜 했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했었던 내용이 또 나와. 그래서 오늘 좀 설명하면서 필요한 것만 다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 자, 그럼 일단 복습을 좀 해볼게. 중1 때 보니까 자, 다 많은 걸 다 하진 않고 용어 공부는 잠깐만 복습해보자. 자, 원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호하고 현의 차이가 뭔지 기억해? 호는 뭐고 현은 뭐야? 호는요? 현, 저 알아요. 호가요. 알아요, 저 알아요. 아이스크림 다 먹으니까 또 이제 또 다운됐냐? 호가 되게 둥근 거예요. 잘 봐. 딱 그 부채 꼴 됐을 때 둥근 거고요. 그럼 초딩도 그렇게 돼야 대답하겠지. 현은 이렇게 쭉 이은 거예요. 현은 뭐야? 이게 쭉 이은 거예요. 그 둥근 거에서 끝에. 아, 좀 직선, 유식하게 곡선. 얘기해서. 나랑 자, 일단 원은 그럼 뭐예요? 원은요. 수학적인 정의가 뭘까? 특정 점에서 각이 없는 같은 선. 거리에 있는 각이 없는 쉣. 어느 특정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그게 원인 거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원은 사실은 무수히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랬을 때 직선, 선분, 곡선 다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편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원 위에 임의의 점 두 개를 딱 골라서 자대고 이으면 니네가 찐따처럼 얘기한 그 성분이 만들어지지. 이게 현이다. 그럼 호는 뭐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점을 골라서 연결을 했어. 그러면 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의 둘레가 원주가 큰 거 작은 거를 일반적으로 쪼개지지 않겠냐? 그때 이 쪼개진 조각을 둘레 길이 입장에서 봤을 때 쪼개진 조각을 호라고 불렀지. 그렇지?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지. 얘가 현이고 얘가 호야. 자, 그럼 현과 호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활골이라고 불렀었지. 자, 오케이. 그러면 표현도 잠깐 얘기 좀 해보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현의 길이는 선분이기 때문에 그냥 자 여기다 쓸까? 그냥 선분 A, B, C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호의 길이는 어떻게 썼어? 표현이 여기 휘어져 있게끔 썼던 거 기억나? 자 그래서 호라고 써놓고 기호 A, B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수학적인 약속. 일반적으로 쪼개진 게 긴 부분 작은 부분으로 쪼개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호의 길이를 물어보면 관례적으로는 짧은 부분을 표현하는 표현이 호의 길이 요 표현이야. 그럼 긴 부분도 호라고 했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문제에서 언급을 해줘. 단 호의 길이는 긴 부분이다. 이게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수학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긴 쪽 아무리나 점 하나를 딱 설정을 해줘요. 문제에서. 아니면 네가 표현해도 돼.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점 C라고 하면은 이쪽에 자 표현 색깔만 좀 구분 진짜. 자, 좀 긴 요 부분 있죠? 중1 때도 한 거야. 이 부분은 호의 길이가 요렇게 움푹한 기호를 쓰는 건 똑같은데 A인데 C 거쳐서 B로 갔잖아. 그래서 이때는 A, C, B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어. 근데 많이 쓰지는 않아. 그래서 관례적으로 잘 쓰는 건 이런 표현. 짧은 쪽, 짧은 쪽. 자, 중1 때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요 단원에서 우리가 또 같이 했던 게 이런 것도 있었죠. 야, 중1 때 원가 부채꼴에서 진짜 많이 했던 건 이거야. 비례관계 따졌던 거 기억나요? 뭐 있었어요? 중심각과 뭐랑 정비례?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정비례하고 아, 네. 부채꼴의 넓이를 정비례하고 근데 아닌 게 하나 있었지?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았어. 네 맞아요. 그치? 그거 기억해야 돼. 자, 이거 또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동안 말로만 하자. 그럼 뭐도 얘기할 거냐면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다는데, 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이것도 헷갈려가지고. 호는 정비량. 자, 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아.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을 때에는, 자, 현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원위에 두 점 연결한 거네. 네. 원위에 두 점 연결한 거네. 그거는 비례하잖아요. 자, 현도 똑같은데요. 현의 길이는 같아요. 현도 똑같죠. 이때는 같아. 언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어.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부채꼴의 넓이도 같고 호의 길이도 같고 현의 길이까지 같다. 근데 정비례한 거는 현은 제외. 오케이? 이게 중요한 내용의 대부분이었어. 자, 됐니? 그 다음,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자. 자, 오늘은 주로 길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주로 얘기할 게 일단 현이야. 잘 봐라. 근데 어렵지 않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원의 중심이 있고요. 자, 이해만 하면 돼. 현이 이렇게 있어. 그때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려. 뭐라 그랬어? 수선을 내렸어. 자, 결론이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주황색 어디였지?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수선이에요. 수선.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현의 길이를 정확하게 이등분하게 돼 있어요. 자, 이해하고 결과 외우면 돼. 자, 왜 그럴까? 선생님이 아까 C단계 문제 풀 때도 많이 언급했던 게 뭐냐면 원은 항상 보조선으로서 압도적인 거는 반지름 보조선이라고 했지. 그치? 이건 진짜 진리야. 알겠냐? 현재 상태에서 반지름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면 정확하게 뭐가 만들어져? 이등변이 만들어진다.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 이건 대답할 수 있어야지. 이등변 삼각형은 많이 쓰는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초딩도 아는 거는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데 그건 빼고 두 가지 뭐 있어? 중2 때 온 거.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죠? 각도. 이게 또 뭐 있어요? 꼭지각에서 수선 내려도 수직 이등분선이지. 증명 안 한다 지금.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것과 같은 내용이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 그으면 무조건 이등분한다. 그쵸? 그럼 그림 봐봐. 이거 이등변이잖아. 뭐 그었어? 수선 그었지. 네. 그러면 노란색을 밑변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겠죠.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럼 증명도 해요. 현재 상태에서 1번하고 2번이 합동이야. 자, 여기 노란색 같은 건 결과예요. 결과. 자, 우리 두 개가 왜 합동일까? 자, 빗변의 길이가 파란색으로 똑같죠. 그 다음에 직각 두 개 똑같이 갖고 있죠. RH. 그 다음에 나머지 변의 길이가 어디가 같아? 노란색은 결론이라고 그랬어. 빨간색을 두 삼각형이 공통으로 갖고 있지. 따라서 두 삼각형이 RHS 합동이야. 자, 그럼 합동이니까 뭐가 같아요? 대응변으로서 유변하고 여변이 똑같겠죠. 자, 결론 어떻게 된다?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을 반드시 어떻게 해? 반으로 쪼개. 많이 쓰는 거야. 알겠죠? 어디에서 튀어나와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자, 그럼 실전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뭘까? 무슨 보조선 거? 반지름 보조선. 알겠죠? 반지름 보조선 그린다라는 거 꼭 기억하자. 자, 그럼 요거랑 연결되어서 외워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여기다가 뭐라고 썼어요?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그었더니 현을 반으로 쪼갠다 그랬지. 그럼 얘를 멘트를 앞하고 뒤를 뒤집어 볼게. 자, 2번. 똑같이 현이 있어. 어떻게 되냐면 원의 중심이 있어. 자, 요것도 결론 먼저 써주고 내가 얘기해줄게.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원의 중심에서 그었지. 이번엔 출발점이 현에서 그는 거야. 현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 현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죠. 어디를 지나냐면 야 봐라 연재 그림에서 이 빨간색이 수선인데 수직 이등분선이 돼버린 거죠. 맞죠? 그럼 거꾸로 현 입장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자연스럽게 어디 지나냐면 원의 중심 지나.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좀 출발이 좀 다른 거야. 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것도 결과만 외우지 말고 증명 과정만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수직 이등분선을 긋지 않아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현에서 원하고 연결하는데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했는데 수직인지는 아직 몰라. 어떻게 할 거냐면 중선만 현재 상태는 뭐야 얘는? 중선이 뭔지는 알죠? 반으로 쪼개는 선분 말 그대로 선분의 길이를 반으로 쪼개는 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중선이니까 여기 길이 같다는 건 자연스럽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건 반지름 보조선을 또 그린다. 이 얘기 원래 길에서 할 거야. 그럼 뭐가 또 만들어져요? 이등변이 만들어지지? 그럼 또 아까 말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쓸 수 있는데 자 그거를 몰라도 증명할 수가 있다고. 1번하고 2번이 또 합동이야. 근데 위에랑 좀 달라. 1번하고 2번이 또 합동이야. 사스. 이번에 무슨 합동이겠냐? 사스. 여기가 90도인 건 아직 몰라요. 그래? 아직 모르는 거야. 내가 안 표시 안 해놨잖아. 얘랑 얘가 같은 거라니까. 위에 건 결론이 얘랑 노란색끼리 같다는 거고 새 변의 이번에는 얘랑 같다가 조건인 거야. 왜? 중선을 그었잖아. 네. 중선을 그었잖아. 새 변의 길이가. 그렇죠. 세 변의 길이가 같죠. 파란색 같고 노란색 같고 빨간색은 공통이지. 그래서 이번엔 이거지. 자, 그래서 변의 길이 다 같으니까 뭐 언급할 것도 없는데 대응각이 어디겠어? 요렇게가 대응각으로서 90도씩 나눠 먹는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죠? 결국 얘랑 뭐 의미는 비슷한데 뭐만 좀 달라요? 출발점만 다른 거야. 얘는 원의 중심에서 그으면 반으로 쪼개 라는 거고 얘는 현 입장에서 봤을 때 수선 그으면 수직이등분선 그으면 무조건 어디 지나? 원의 중심을 지나. 비슷하지만 좀 달라. 네. 알겠지? 자, 그래서 네. 확인하고 나중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비슷한 거 세트로 바로 할 건데요. 자, 지금 현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다루겠지? 이번에 현을 두 개를 줘. 자, 일단 이것도 순서를 잘 봐. 현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현이 두 개가 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거 문제 풀 때도 얘기했던 거. 점하고 선분하고의 거리는 무조건 뭐를 그어? 수선을 그었을 때의 길이가 수선의 길이가 점과 선 사이의 거리예요. 중1 때 한 거야 이것도. 오케이? 수선의 개념을 니네가 그렇게 공부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현이 두 개가 있는데 수선을 그어봤더니 길이가 똑같아.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원의 중심으로부터 두 현까지의 거리가 어때? 똑같은 거지. 알겠어요? 자, 써볼게요. 그래서 한 원에서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똑같아. 자, 이 핵심이야. 출발점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노란색 현이 있죠. 뭐가 같냐면 길이가 같대요. 자, 그럼 생각. 자, 이거는 수학 개념상 되게 중요한 논리인데 내가 이거 설명할 때 결국은 무슨 개념 썼어요?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합동 이런 얘기했지. 그럼 이거 언제 공부했어요? 중1, 중2 때 공부한 거지. 맞지? 맞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우리가 배웠었던 사실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낸 거야. 오케이? 증명 과정의 수학이 대부분 이래. 니네가 옛날에 배운 거를 써먹어서 새로운 내용을 또 만들어. 이런 건 연역적 사고라고 해 원래. 과거에 배웠었던 사실을 써먹는 거. 오케이? 이런 게 대부분의 수학 개념 정립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와. 고등수학과 똑같아. 자, 그럼 얘도 그렇게 할 거야. 방금 우리는 뭘 배웠죠? 두 가지 사실을 공부했죠? 자, 뭐였어요? 여기 써있는 거 보면서 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그으면 현의 길이를 이등분한대. 또 뭐라고 했어요? 현에서의 수직이등분선은 뭐를 어떻게 한다?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난대. 자, 그럼 봐라. 아까 점과 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 그었을 때 길이라고 하셨어.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무슨 표시를 해야 돼? 수직 표시까지 원리를 해야 돼. 왜? 이 파란색 선분은 수선이잖아. 수선. 거리를 재고 싶은 거니까. 알겠어요? 그럼 수선 그으면 어떻게 된대? 반으로 쪼갠대. 그럼 표시를 해봐. 이렇게 길이가 똑같겠죠. 이성질에 의해서. 맞니? 근데 얘도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수선 그었으니까 반으로 쪼개겠지. 근데 지금 현의 길이가 같은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별표랑 달표로 표시하는 한번 해볼게. 왜 같은지만 확인하면 된다. 자, 또 나온다. 반지름 보조선 그렸죠? 얘도 또 그릴 거야.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자, 이렇게 그었더니 삼각형이 1번하고 2번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또 합동이다. 왜 합동일까요? 빨간색 길이 똑같고요. 직각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변의 길이 파란색이 똑같지. 말 H, S네. 야, 이거 합동인데 별표랑 달표한 게 대응변인 거 알겠니? 자연스럽게 되죠? 자, 따라서 별표의 길이와 별표의 길이와 달표의 길이가 똑같지. 자, 그러면 별 길이, 달 길이 같으니까 노란색 현의 길이 서로 어떤 거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되겠네. 자, 증명 과정 끝났죠? 앞에 거 이용해서 푼 거야. 이런 걸 연역적 상호라 그래. 알겠죠?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라. 단어 하나하나 다 알아두세요. 자, 그럼 주황색은 증명이 끝났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써먹으면 되는 거야.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두 현의 길이가 어떻다? 똑같다. 자, 그럼 요거랑 세트. 같은 거 같지만 좀 달라, 순서가. 얘처럼 비슷해. 야, 이거는 결론이 뭐야? 현의 길이가 같다는 게 결론이지. 현의 길이가 같다는 게 결론이지. 근데 이번엔 이게 조건으로 바뀐 거야. 앞뒤가 뒤집은 거죠. 앞뒤가 뒤집힌 거죠. 자, 그래서 말로 먼저 써볼까요? 한 원에서 길이가 같은 두 현의 현과 두 현은 뭐가 같냐면 얘는 조건이 뭐니?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는 게 조건인 거지. 근데 얘는 조건이 뭘로 바뀌었어? 빨간색 밑줄 친 게 조건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번에 결론이 뭐냐면 위에 써 있는 게 결론이야. 그럼 결론 뭐라고 썼는데? 뭐라고 쓰면 되나? 한 원에서의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가 결론이에요.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보면 앞뒤가 바뀐 거 알겠죠? 나중에 또 확인만 하고 써먹으면 돼. 그냥 확인해보자.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 같다고 그냥 표시를 이렇게 해놔. 자, 이렇게 길이가 똑같아. 그럼 결론이 뭐인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자, 그럼 거리를 재려면 항상 수선이다. 수선이 항상 거리야. 알겠죠? 자, 파란색 수선을 각각의 현에다가 그을게. 자, 또 앞에서 공부한 거에 의해서 수선을 내리면 무조건 반으로 쪼갠대요. 그래서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다고 표시는 물론 수직이죠. 위에 거랑 좀 다르다 순서가. 자, 그랬을 때 또 반지름 보도선을 걸려. 자, 반지름 보도선 지금 증명하는 것마다 다 하고 있네. 중요한 거야. 이게 실전에서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쓰는 거야. 자, 그럼 자연스럽게 1번하고 2번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또 합동이에요. 왜 합동일까요? 이번에? 빨간색 같죠? 빗변의 길이 직각이죠? 파란색이 같은지는 아직 모르는 거다. 근데 뭐는 같아? 나머지 변이 요거랑 똑같잖아. 그렇지? 그럼 두 개가 마찬가지로 얘도 RHS 합동. 자, 됐나요? 성미라 잘 들어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뭐야? 두 개가 합동이니까 대응변으로서 요거랑 길이가 똑같이. 자, 파란색은 의미가 뭐였지? 수선. 다시 말하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까지의 거리. 자, 그래서 결론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는 게 확인이 됐어. 조금 다르지 그러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그냥 결과만 내면 쉬워 사실은. 앞뒤가 바뀌어도 쌤 뭐 또 보겠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현은 그냥 길이가 똑같아. 길이가 같으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똑같아. 비슷하지 사실. 앞뒤만 바뀌었지. 근데 과정은 좀 알고 있어요. 알겠죠? 자, 첫 단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빨간색, 주황색 써준 거 원리들 다 이용해서 풀어보면은 정말 쉽습니다. 자,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고 이번엔 어떻게 보면 좀 복습인데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접선이 뭐죠? 얘기해줄게. 자, 이것도 우리가 2학년 때 공부한 거 좀 복습해야 돼. 자, 번호는 4번. 자, 복습 한번 해보자. 뭐 이건 굳이 따지면 중학교 2학년 때 중2도 중1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자, 원이 있어요. 우리가 내신 공부하면서 했던 거야. 자,
접선이 뭔지는 알고 있죠? 접선은 원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선분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지. 자, 그랬을 때 여기 원과 만나는 이 점 하나를 우리가 접점이라고 불렀죠. 자, 그럼 지겹게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다가 자 접점에다가 반지름 보조선을 그리면 무조건 무슨 각도가 되는 거죠? 90도를 이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그치? 그건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접선과 비교되는 게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뭐 있는지 아니야. 이건 중요할 거야. 접선과 하나 또 세트로 배운 게 있어. 활선이라고 알아? 아, 들었어요. 활선이 뭐예요? 저거요. 활선은 원을 뚫고 지나가는 선거야. 맞아요, 알았어요. 그거를 우리 할이 뚫을 할자야. 한자 모르잖아, 알잖아. 전 몰라요, 진짜. 모르냐? 자, 원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선분을 우리가 활선이라고. 뚫을 할줄 모르니. 모르지. 아니 뭐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알아? 아 선생님 쓸 줄 아세요? 그럼? 짜증이야 왜? 아니 그냥 한자 얼마나 많은데 그걸 저 이상한 어떻게 거 알아? 써보라 그랬어. 아냐고 물어봤지. 모르죠. 잘하는 와, 거 또 같아. 하는 거 맞아요. 자, 알겠죠? 자, 복습했고. 자, 이게 1번이고. 참 이상한 거 같아. 인정한다. 사춘기가 없었지. 아이고, 그냥 번호를 나눌까? 5번 없는 걸 하자. 자, 이제 이게 우리 내용이에요. 아까는 현이하고 이제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했지. 근데 이게 중2 때 한 거야. 잘 봐라. 니네는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죠? 내심 때 기억. 이거 복습이지. 우리 이제 꼭 내심 대비 해야 되니까. 내심 말고 내심. 자, 내심은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우리가 내심이라고 불렀지? 자, 그때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잘 봐라. 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여기다 표시한 이 점은 원 밖의 점이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하고 만나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그때 원 밖의 점에서 접점에 이렇게 접선을 긋게 되면은 두 개는 길이가 무조건 똑같다 그랬어요. 왜요? 왜 같아요? 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써먹자고. 자, 원은 항상 반지름 보조선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그랬잖아.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반지름 보조선을 그리면 수직이 되고 얘를 요거까지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죠. 복습이니까 빨리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위에 1번 아래 2번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1번하고 2번이 합동이죠. 무슨 합동이에요? 빗변 같고 직각이고 빨간색이 나머지 면이 같잖아. 그래서 두 개가 RHS 합동입니다. 그래서 녹색 표시한 게 나머지 면의 길이로서 길이가 똑같아. 결론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은 길이가 어떻다? 같다. 꼭 기억합시다. 자, 이건 중2 내용이라니까. 원 밖에서 그은 원의 그은 접선은 두 개지. 자, 중2 내용이에요. 그 다음 분필 상태가 다 왜 이러냐? 그거 있다던데 명 강의하는 선생님들만 고집해서 쓰는 분필. 그게 뭔데? 분필계의 명품이라는 거. 네, 진짜 무슨 아니 진짜 분필계의 명품 이게 있어요. 이거야. 그거요? 그거 거 붉은 거. 그래요? 그거 제일 비싼 건데. 어찌됐건 분필은 브랜드가 몇 개 없어. 어찌됐건 우리는 저걸 분필계 거야? 설민서 이런 사람들이 저거 근데 비싼데 이제 돈 많이 버는 선생님들은 돈이 많으니까 대충 쓰다 버리지. 난 요만큼까지 쓰고 버려. 비싸. 저 흰색 사야 돼요. 선생님 거의 다 써가지고. 얼마에 하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박스에 어차피 몇만 원에. 한 박스예요? 엄청 비싸지. 비싸긴 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요만큼씩 쓰는 거야. 못 버리고.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종이를 말아서 쓰겠냐. 몇만 원이야. 비싸. 색깔 분필은 심지어 더 비싸요. 자, 그럼 이 얘기 계속 해보자. 분필계의 명품이라고. 자, 그러면 이거는 책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문제 풀 때 쓰는 논리거든. 근데 어렵지 않아. 잘 봐.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이제 미리 한번 하는 거야 우리. 야, 이 그림을 좀 몇 개 제외할게. 원 밖에 점이 이렇게 있다. 야, 그럼 원에다가 이렇게 접선을 원래 두 개를 그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하나만 그었어. 여기가 접점이야. 그리고 원의 중심이 있는데 반지름 보조선을 그으면 접선과 수직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 네. 그 상태에서 아까 내가 이거 증명하느라 빨간색을 그리긴 했는데 이거를 증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연결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만들어지죠.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야. 왜 여기 90도지? 그럼 이 각하고 이 각을 x랑 y라고 하면은 x 더하기 y는 몇 도야? 90도죠? 어려울 거 아니지? 네. 그냥 자연스러운 원리. 근데 문제 풀 때 나오니까 내가 그냥 한번 쓴 거야. 알겠죠? 다음. 이게 한 문제야. 이런 식으로 나와 각도 계산하세요. 안 어려워. 또밥이죠. 자, 그 다음에 또밥이네. 또밥. 아 이거 원밖에 점이 있는데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다잖아. 자, 당연히 요 길이는 똑같겠죠. 그런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적점에 반지름 보도선을 그리면 수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 자, 그럼 이번에 각도를 어디를 물어보냐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그럼 이번엔 180. x 더하기 y는 몇 도일까요? 180. 그렇죠. 180도죠. 네, 이게 사각형이잖아. 쉽지? 근데 이렇게 이거 쓰는 게도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거거든. 잘 봐라. 접선 문제 중에 짜증나는 것 중에 한 문제가 이런 유형인데 잘 보세요. 자, 원밖에 점이 이렇게 있어. 원에 마찬가지로 접선을 그었어요. 길이가 같으니까 노란색이라고 표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 노란색이라고 표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아, 노란색 길이 같은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아무데나 점 하나를 찍고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은 하나밖에 없겠지 당연히. 그런 식으로 접선을 이렇게 그어. 그럼 노란색하고 두 점에서 만났어. 각각. 잘 봐라. 이거 결과를 외워도 된다. 그럼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죠. 근데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한번 따져보고 싶어. 잘 봐라. 노란색 길이는 길이 같다 했지. 그 다음에 잘 보시면 파란색 점 요거 있지. 얘는 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 위에 점이 아니지. 원 밖의 점이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 밖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무조건 같다 그랬어. 그럼 잘 봐. 이쪽 접점에서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으면 현재 그림 상태에서 요거 하나가 접선이고 요거 하나가 접선이겠네. 내가 지금 이렇게 점 찍어놓은 요거 다 접점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원 밖의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길이가 같다고 해서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다. 그 다음 얘도 원 밖의 점이거든. 그럼 접점에 마찬가지로 접선을 요렇게 그으면 길이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똑같겠죠. 근데 빨간색과 녹색이 같다는 보장은 없는 거야. 이건 내가 아무거나 막 찍은 거거든. 알겠죠? 자, 그러면 과정 한번 볼래요? 노란색 길이가 같대. 자, 손가락을 잘 봐라. 이쪽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 빨간색 길이 같다며? 그럼 이 길이는 요만큼에다가 요만큼 더한 거랑 똑같겠지. 맞니?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접어 내렸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길이가 똑같아. 그 다음에 이쪽 접선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접선의 길이는 요만큼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것과 똑같겠지. 이해할 수 있겠나? 요 길이는 요만큼에다가 요만큼 더한 것과 똑같겠지. 얘도 이렇게 접었다고 생각해도 돼. 크게 문제 없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겁니다. 요 삼각형 있죠?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고 싶다. 이 빗금진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번호를 한번, 자, A, B, C, D 알파벳을 한번 써볼까요? 요만큼이 A고 빨간색이 B로 똑같고 요만큼이 C고 녹색이 D로 똑같은 거지. 그럼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뭐 더하기 뭐야? A 더하기 C, A 더하기 C, B 더하기 C는 뭐야? 순서대로 쓰자. 요거지. 둘레의 길이. 근데 B 같고 D 같은데 잘 봐. A 더하기 B는 누구셔? 노란색 접선이지. 맞니? C 더하기 D는 뭐야? 이쪽 노란색 접선이지. 그럼 결론이 뭐겠어요? 둘레 길이가 뭐랑 같아? 노란색 접선의 길이랑 똑같아. 이해됐어? 노란색 접선의 길이랑 똑같아. 자, 이해됐어요? 나 그거 따로 안 쓸게. 알겠어? 접선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 좀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요. 나 그 중에 가장 무난한 거. 수술제까지. 알겠어요? 접선의 길이 같다는 게 핵심이야. 결론은 접선의 길이. 그냥 철사를 접어 내렸다라고 생각하면 쉽죠? 네. 알겠죠? 야, 이거 니네 이거랑 같이 가는데 이거 니네 언제 했냐면 당연히 까먹었겠지만 문제집 풀 때 나올 겁니다. 내신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었어. 알아요. 여기가 내 저번이야. 그 평행하고. 얘랑 평행해. 그때 문제에서 이런 게 있었어.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계산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내심은 뭐의 교점이죠? 각의 이동분선의 교점이죠. 잘 봐라. 얘가 내심이라 하셨지? 얘랑 얘랑 연결하고 얘랑 얘랑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거 이등변이고 요거 이등변이었어. 이거랑 원리 비슷해. 잘 봐. 두 개가 이등변이야. 왜 이등변이야? 내심은 각의 이동분선의 교점이라며? 그러면 이렇게 각의 크기가 똑같겠죠? 이렇게 각의 크기가 똑같겠죠? 복습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평행선이기 때문에 여기 점 찍은 게 이거랑 엇각이겠죠? 여기 x 표시한 게 여기랑 엇각이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등변이 만들어졌지? 그래서 이등변이라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고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은 거를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빗근친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뭐가 되겠냐? 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가 둘레 길이잖아. 앞에 봐, 성민아.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근데 얘랑 얘랑 같다며. 얘랑 얘랑 같다며. 그러면 빗근친 부분의 둘레 길이는 누구랑 같아? 이거 더하기 이거지. 야, 알겠냐? 이거 근데 이게 이거랑 똑같지. 이거 이렇게 잡아 돌리면 이 그림하고 똑같잖아. 물론 얘는 내 접은 아니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원리가 비슷하죠. 네. 알겠지?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이거 얘는 근데 물론 접선은 아니지만 하지만 얘는 내심에서 나타나는 성질이긴 하지만 구조로 봤을 때 얘랑 비슷하다고. 복수 삼아서 얘기했다. 알겠죠? 자, 다음. 자, 내심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네모인데 몇 번까지 쓸 거야? 너무 헷갈리네. 3, 4, 5번 써라. 자, 6번이라고 하자. 최리가 나 번호 안 맞으면 알아서 써라. 나 번호를 까먹었다. 7번일걸요? 7번이야? 아니다. 6, 7번이야. 제가. 1, 2, 3, 4, 5, 6 맞을 거야. 자, 내저번한 얘기를 다시 한번 자, 접선의 길이 같다는 얘기를 아까 했었죠? 자, 그거 한번 다시 정리하려고. 자, 어떻게 되냐면 내저번이 이렇게 몇 존재할 번까지 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밖에서 아까 그은 같이 접선은 길이가 같다 그랬지? 네. 따라서 원 밖의 점에서 접선 두 개 그은 건 길이 같아. 원 밖의 점에서 접선 그은 거 길이 같아.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고, 자, 뭐 따로 증명할 건 없겠죠. 그 다음에 내신 때 공부했었던 삼각형의 넓이 계산하는 공식 기억합니까요? 자, 내저번이 중심이 여기 있고요. 반지름이 수선을 내렸을 때의 자, 요만큼의 반지름이라고 하자. 그리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 B, C래. 그때 세 개의 변의 길이를 알고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면은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뭐였어?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세 변의 길이의 합과 같다. 이거 중3 때도 나와. 그러니까 알아야 돼. 알겠죠? 중2 때 공부했던 거. 자, 이게 아이디어가 뭐가 중요했지? 결과만 이루는 건 공부 못하는 거라 했잖아. 이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아이디어가 뭐였는지까지 알아야죠. 내심에서 뭐였지? 꼭지점까지 이렇게 선분을 연결하면 길이가 같으면 내심이야. 길이가 같아서 연결하는 게 아니야. 삼각형 3개가 쪼개지는데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 더한 게 전체 넓이랑 똑같죠. 그거를 공식화한 게 이거야. 따라서 이 공식의 가치는 전체 넓이를 저 공식 옛날에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의 공식이라고 쪼개서 계산한다는 걸 꼭 기억하자. 이게 중요해. 공식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3 때도 나와. 계속 나와. 문제 풀 때 나와. 자, 마지막이에요. 동그라미 이거는 자, 지금 그림을 그린 게 원 입장에서 보면은 삼각형은 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깥에 그려지지. 그럼 외접하는 거거든. 이번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야.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원이 있는데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가 원 바깥에 그려져 있어. 외접한 거야. 자, 그때 마찬가지.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은 길이가 같다고 하셨어. 그럼 표시 한번 해볼까? 여기에서 보았을 때 접점이 총 4개가 있어요. 그럼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길이 똑같겠죠? 이쪽 원 밖의 점에서 접선 그으면 길이가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쪽 원 밖의 점에서 접선 그은 거 길이 똑같겠죠? 근데 이쪽 원 밖의 점에서 접선 그은 거 길이 똑같겠죠? 자, 그럼 더하라. 색깔끼리 구분하면은
이쪽이랑 이쪽에 있는 자 얘랑 얘를 우리가 대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쪽 변의 길이 이쪽 변의 길이 편의상 A라고 B라 하면은 A 플러스 B를 한 게 정확하게 뭐랑 같냐면 이쪽 변을 C라고 하고 이쪽 변을 D라고 하면은 C 플러스 D랑 똑같아. 왜? A 더하기 B는 흰색, 녹색, 파란색, 빨간색이지. C 더하기 D도 흰색, 녹색, 파란색, 빨간색이지. 똑같지. 근데 구조가 길이가 똑같지. 언제?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일 때에만 이게 성립해. 언제?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일 때 뭐가 같다? 대변 길이의 합이 같다. 언제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일 때만 돼. 네. 알겠죠? 원리는 알겠죠? 다 접선의 길이 같다는 원리를 써서 푼 겁니다.